제주 올레길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지난 2007년 9월 사단법인 제주 올레가 발족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 제주 올레길은 신혼부부들의 관광지에 머물렀던 제주도를 일약 걷기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많은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이 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조선시대 옛길 복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길들이 모두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쌍심지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걷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레길과 더불어 옛길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선조들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옛길. 그러나 옛길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어떤 문헌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있긴 있는데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어요. 이제 관주도로 하다가 보면 이제 주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망하는 거죠. 옛길 복원에 대한 시각차와 성공적인 복원을 위한 요인까지 전국 각지에서 복원되고 있는 옛길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을 쌍심지에서 짚어본다. 지난 2011년부터 경기 옛길 복원 사업을 시작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삼남길과 유주길, 영남길을 개통해 운영 중인데 최근에는 남한산성 옛길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가 진행 중이다. 사라진 옛길을 찾아 사람들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복원하는 옛길 조성 사업. 도로 규정에는 그 대로나 중로, 대로는 확실하게 그 배수로가 남아 있고요. 중로에도 일부 배수로가 있어요. 실제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옛길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고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흩어져 있는 자료를 취합해 옛길의 흔적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한 후에도 그걸 실제적으로 노선이 확실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고지도들이 좀 필요한데 이 고지도의 존재가 사실은 조선 후기가 되기 전까지는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노선 표기가 된 고지도가 많지가 않고 그 지역을 나타내는 고지도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개념도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축적이 맞지 않는다거나 해서 실제 현재 지도와 비교해 봤을 때 이 길이 맞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증을 통해 옛길의 원형 노선을 찾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도로 여건상 원형 그대로의 복원이 힘든 경우가 다수다. 두 가지 원칙이에요. 고증을 통해서 고문서나 고지도를 통해서 고증을 처음 이제 시도를 해서 원형 노선을 찾는데 그 원형 노선대로 조성할 수 있는 구간은 조성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대인들이 이용하는데 도보 안전성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체로를 구성해야죠. 옛길의 원형과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이용자 도보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옛길 조성.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옛길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길을 복원하거나 만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생긴 길이 아니라 굳이 따로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길, 특히 옛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분을 모셨습니다.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남찬원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가 최근에 이제 옛길 복원이라는 사업을 굉장히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옛길이라는 게 어떤 길을 말하는 건가요? 옛길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지금 보통 옛길이라고 하면 그 우리보다 윗대 선조들이 이용했던 길이라고 좀 광범위하게 정의를 해버리면 지금 뭐 일제강점기의 신장로들도 다 옛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것보다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조선 후기에 기록된 기록된 그 신경준의 도로고를 바탕으로 하는 조선시대 6대로 형태를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물론 고려 시대나 신라 시대에도
옛길들이 없었느냐 하는 건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명확한 노선과 그 옛길로서의 어떤 활용되었던 그 근거와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조선 후기의 그 자료들이 정확하게 남아 있어서 그걸 저희가 옛길의 기준으로 삼고 조선 후기의 주요 간선 도로망들을 바탕으로 해서 옛길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그 길이 조선에만 이용됐던 건 아니었고 그 전 시대부터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짧은 시간 안에 노선을 확 바꾸거나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대처럼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해서 새로운 길들을 한꺼번에 쫙 직선으로 뚫어버리는 이런 게 아니고 옛부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이동, A에서 B 지점으로의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길, 경제적인 그 선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길로서 점차 정착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삼국시대나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이 기준이 변화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B점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예전에도 가장 빠른 길이었겠죠. 그래서 그 노선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정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시 후기의 도로망이라고 해도 그 이전에 있었던 길들을 분명히 참조했을 것이다 하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이전에 뭐 고려 시대나 삼국 시대에도 이런 그 길들을 이용을 했을 텐데 그 당시 이 길에 대한 사료들이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은가요? 있습니다. 일단 신라 시대에는 오통이라고 불렀던 이 길에 대한 그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신라의 수도는 한양이 아니죠. 현재 네네. 서울 지방이 아니잖아요. 네. 경주잖아요.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 중심지죠. 중심으로 해서 경주의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이걸 5개의 지방으로 가는 길들이 있었고 고려 시대에는 수도가 개경이지 네, 예. 않습니까? 그래서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그 길들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 목적지까지의 근거 자료들은 남아 있어요. 자료들은 남아 있는데 그 중간중간 기착지들 어디를 경유해서 가는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이것들이 정리가 잘 됩니다.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신경준을 포함해서 많은 지리에 관심이 있었던 특히 실학자들군 중심으로 이걸 명확하게 남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지금도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명확하게 사료를 남기고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죠.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길에 대한 정보하고 네. 지금의 그것을 매칭시켰을 때 과연 지금도 그 길로서 이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뭐 마을이나 도시가 생기면서 길이 끊기거나 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복원 작업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길이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그 노선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도 예전에 있던 길이 그대로 길로 이용되고 있죠. 근데 현대에 오면서 정말 경제성을 추구하는 길들로 거듭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선화를 시키게 되면서 기존의 옛길들이 이용했던 약간 곡선적인 측면들이 일정 부분 배제되거나 아니면 그 기존에 이용했던 길이 직선에 가깝다면 그대로 이용하거나 이런 측면들이 남아 있는데 오히려 배제됐던 곡선화됐던 길들은 지금 현재 원형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 그래서 그 걷기 위한 길로는 사실 굉장히 안성맞춤이죠.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꾸준히 이용했기 때문에 차도화된 길들은 걷기 힘든 이런 난점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강점기 신장로 작업들을 통해서 되게 이런 길들이 직선화되는 측면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선택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제 그 적산 불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 땅들을 사유지로 이제 불화를 하게 되면서 지금도 거기 가보면 가끔 이제 원래는 길이었는데 사유지화된 것들도 꽤 많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궁금한 건 그 지금이야 사실 이제 위성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정확한 지리를 측정할 수 있지만 당시의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그렇게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 과연 그때 그 길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고증을 찾거나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우선 조선 후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18세기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177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신경준이 도로고라는 책을 쓴 기점부터로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어떤 과학적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많이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몇 미터, 좀 몇 센티미터까지 이런 오차까지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과학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오차 정도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길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죽산까지 가는 길이었다고 하면 한양에서 죽산까지 갔던 길이 표기가 됐다면 그 길이 지금 위성 좌표로 놓고 갖다 놓고 본 후에 그 일제강점기 지적도 한번 보고 이렇게 봐도 아, 그런 오차가 나지 않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세부적인 오차가 나는 부분이 있긴 하죠.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지금 수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옛길 보고는 고증 절차도 복잡하고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는 일도 있어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복원된 길이 다시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부긴 하지만 옛길 복원이 일시적인 유행 또 혹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관아지 옛길 정비 사업을 추진해온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 읍성 내 관아터를 중심으로 한 관아지 옛길은 당시 국토해양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에 선정돼 국비, 시비 등 7억 8,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취재진이 찾은 관아지 옛길은 옛길 조성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 옛길을 찾는 관광객은 볼 수 없었을 뿐더러 설치된 조형물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 초반에는 조금 관광객들이 원하시더니 이제는 약간 뭐랄까 청주에 다른 관광지 연계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오지를 않고 그 옛길 이야기라기보다 약간 뒷골목 분위기라. 그럼 앞으로 뭐 개선 대책 같은 건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관아지 옛길 인근에 위치한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중앙로는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관아지 옛길 정비 사업과는 달리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곳이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많은 사안에 정말 주민이 참여 그리고 참여를 떠나서 아주 주도적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고요. 중앙동 주민들이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참여적으로나 1등 주민이 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로는 1970년대 초반까지 청주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인근 지역 개발로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상인들과 주민들이 하나 되어 직접 길 정비에 나선 것. 뿐만 아니라 길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에 주력해 이제 중앙로는 청주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새로운 옛길로 다시 태어났다. 옛길을 가꾸기 위해 청주시보다 먼저 마을 주민이 의기투합한 곳도 있다. 바로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산막이 옛길이다. 권역에서 단합이 돼가지고 이 관리하는 데 굉장히 힘을 써서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4분, 5분 계셔가지고 매일 해요. 매일 길 다니면서 올라가면서 하고 내려오면서 청소를 하고 불편한 거 있으면 듣고. 2008년 하반기부터 조성돼 2011년 정식으로 관광객을 맞이한 산막이 옛길은 사업비 21억 7천만 원을 들여 총 10리의 옛길을 복원해 놓은 산책로이다. 괴산이 자연 경관 중심의 관광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죠. 그 스토리텔링. 26개는 기존에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새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그 용역을 지금 시행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마을에 내려오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코스를 조성한 산막이 옛길. 주민들의 손길로 산길을 다듬고 거기에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생기자 산막이 옛길은 연간 150만 명이 찾는 괴산의 대표 관광지가 되었다.
이렇게 자연하고 친화적으로 이렇게 있는 길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올레길보다 저는 더 이쁜 것 같고요. 뭐 관공서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되게 솔직히 상업적이잖아요. 너무 뭐 상업적으로 뭐 민속촌을 가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강한데 이렇게 되게 정이 살아있는 그런 정이 넘치는 곳 같아서 너무 좋아요. 단순히 걷는 옛길을 넘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옛길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함께 공존하는 옛길로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네, 지금 이제 청주와 괴산의 사례를 보셨는데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길 조성을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두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길을 조성할 때 수요자 중심으로 두는 경우 이런 문제가 좀 적어지는데 예. 보통 관에서 주도적으로 길을 조성할 때는 보통 길의 조성 단계까지만 큰 관심이 있어요.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은 편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민간의 관심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이 길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길,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사실 조성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두고 참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트레일들 보면 조성 단계부터 이미 민이 여러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서도 우리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겠다. 이런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옛길 같은 경우도 어떤 자원봉사단 구성을 통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민을 끌어들이면서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하는 이 옛길 복원 사업에는 그러면 초기에는 그 민간이 참여했던 거는 아닌가 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최소의 기본 노선 같은 경우는 네. 기본 노선은 우리가 문헌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록된 사료들을 바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드는 단계까지는 현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타의 트레일들 같은 경우는 생태 탐방로니까 수요자가 여기 경치가 좋다 하면 이걸 중심으로 조성하자라는 이게 가능하지만 옛길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원래 있던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복원한다는 그렇죠.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조성 단계부터는 조금 어렵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활용과 운영 단계부터는 민의 의견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관이 함께 움직이고 있죠. 그럼 청주의 이 관아지 옛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성은 이미 돼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알릴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보통 그 길이 생명력을 갖고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길이 지속성, 항상성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속성과 항상성을 가지려면 민이 이 길을 계속 걸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거 하려면 이제 관이 그걸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것만 마련이 된다면 지금 사실은 좀 어려운 길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옛길 복원 사업이라든가 둘레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안에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뭐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느냐라는 쪽에 혹시 치중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를 좀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군산에 이제 구불길이라는 네. 트레일이 있는데 사실 조성 단계부터 어떤 그 민간의 그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조성 이후에 민간은 민간이 해야 될 영역, 관은 관이 해야 될 영역. 우리는 어떤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서 민간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폭을 우리가 확보해 주겠다. 네. 그럼 민간은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지원받은 만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업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업이에요, 이거는 거의. 분업이 잘 돼 있고 이걸 통해서 지금 군산은 구불길 시간여행 축제라고 지역 축제 자체를 길에서 그냥 개최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관광 상품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미 이제 관련돼서 뭐 말씀하신 군산길도 있고 이번에 청주길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 그 옛길 복원이라든가 다양한 길들이 이미 다 개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그 저희가 어떤 도보길 트레일을 조성한다고 할 때 그 주 타겟 대상은 도보 여행자들이잖아요. 걸어서 네. 여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욕구가 장거리를 여행하는 거예요. 길을 따라서? 네, 길을 따라서 걸어서 장거리를 여행하는 거. 근데 이제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 기초지자체 내에서 이런 트레일들을 구성하다 보면
거리가 짧아지는 단점이 있죠. 저 자치단체 안에서만 그렇죠. 머물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광역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각 기초지자체들의 트레일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장거리 트레일들 노선을 만들어주면 도보 여행객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지금 벌써 이렇게 뭐 둘레길 혹은 무슨 길이라고 이름 지어진 게 한 1,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일단 단위 코스로 보면 현재 1,790개, 2016년 현재로 네. 조사가 되고 있고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단위 코스라는 거는 한 개의 길 이름에 여러 코스가 들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일단 단위 코스는 1,790개고 전체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어떤 트레일 형태의 길은 한 600개 이상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옛길 복원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지금 경기도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 옛길 사업들이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경기도라는 지역적 특성이 보통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로 항상 진입해야 되는 옛길의 기본 간선도로망 이것이 모두 거쳐가야 되는 게 경기도죠. 경기도는 사실 옛길 사업을 하기 가장 최적화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가 이런 조선시대 6대 간선도로망을 통해서 옛길을 복원한다고 하면 경기도라는 광역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저 사업을 수행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경기도가 저렇게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타진해보고 아마 나중에는 그 길들까지 연결하면 정말 조선시대처럼 걸어서 부산까지 걸어서 강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옛길이라고 해서 꼭 복원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역사적 의미나 가치가 필요할 때 혹은 복원된 길이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남찬원 박사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둘레길, 옛길들이 만들어지면서 자동차에 뺏긴 길을 사람들이 되찾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걷고 싶은 길은 경치도 좋고 이야기도 있는 곳이겠죠. 이제 단순한 걷기 열풍을 넘어서서 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